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9일 일요일, 현재 시간은 밤 11시 35분입니다. 제가 보통 장이 열리는 평일엔 급등주나 스윙 종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토요일엔 브이로그 또는 일요일엔 저평가 우량주, 중대형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모르는 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저평가 대형주 탑3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장 시세를 줄 수도 있는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주요 지표 먼저 체크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일단 확진자 추이는 다행히도 이렇게 7일선을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 수가 점차 줄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코로나 라이브도 현재 2,855명으로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나는 거 없이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델타 크론이라는 델타 플러스 오미크론의 결합 잡종 변이가 발견됐다는 이런 보도도 오늘자로 나옴에 따라서 장초에는 소폭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확산성이나 치사율이 높지 않은 이상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금요일날 괜찮았었죠. 오랜만에 기술적 반등이 있었는데,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추세 전환이 아닌 지난주 내내 사실 하락을 했었죠.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약 3분의 1밖에 회복이 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6%, 제가 제일 부정적으로 보는 전강 후약 그래프였고요. 반대로 최근에 국채금리 인상에 따라서 다우존스가 전약 후강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8%가 하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월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를 트렌드를 우리가 살펴보면 테마주들이 득성하는 날이었죠.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월요일부터 대선주라든지 또는 탈모 관련된 이런 대선 정책주들, 이런 것들만 사실 날라갔었고, 우리가 그동안 수익을 냈었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강했었던 로봇 관련된 주마저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유럽 증시마저도 이렇게 전강 후약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국채금리는 또 2.08% 급등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나스닥이나 이런 기술주가 약세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었고, 반대로 금리 인상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2년 안에는 한 4.0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정된 수순을 밟을 때마다 금융 관련된 주라든지 가치주 또는 소비재 쪽으로도 수급이 일정 부분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우리가 2월부터 5월 사이를 살펴보면, 제가 그 당시 가치주 설명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주가 워낙 2020년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특히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너무 급등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버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2월부터 5월까지는 좀 조정을 받았고, 그때 철강주, 조선주, 시멘트, 건자재 같은 곳들이 급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2월부터 6월 사이의 일이죠. 그래서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가치주 대세론을 말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다시 7월 달부터는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고 가치주들이 또 4, 5개월 동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새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죠. 원달러 환율이 1204원을 넘었다는 건데 1년 중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서도 결국엔 대외적인 환경은 모두 좋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하루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 한들 월요일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는 테마주도 성공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차라리 신규 매수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관망하는 것만 해도 방법이고 보유 종목을 잘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평가 우량주,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마다 저점에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비트코인도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약한데 보시는 것처럼 연속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채굴을 하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고사양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업체들마저도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체 반도체 시장 전체에도 사실 비트코인 하락은 좋은 영향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다른 뉴스라든지 이런 거 정리는 안 해드리고요. 일요일에는 간단하게 저평가 우량주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방위산업입니다.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방위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만 해도 사실은 뭐 의경을 갔다 왔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요. 어쨌든 대략 뭐 무기 뭐 이런 방위 체계, 위성,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알죠. 뭐 레이더라든지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은 밀접하게 항공우주 기술과도 관련성이 높죠. 근데 연말과 연초 12월과 1월 달은 이 방위산업 정부의 계약들이 좀 수주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방위산업은 대부분 정부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B2G로. 그리고 또 해외 수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계약을 재갱신을 하던가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률 1위부터 8위까지만 살펴보면 여기에도 방산주가 하나 들어있죠. 바로 퍼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삼성과의 로봇 관련주 과거 이력이 거론이 되면서 로봇 관련된 주로 묶이면서 다시 급등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퍼스텍은 100% 방산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산주가 최근에 한두 종목씩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년 차트를 봐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 퍼스텍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1,538억 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방위산업은 뭐 필요한 무기나 기타 장비들을 연구 개발하는 정비 사업이라고 써 있고요. 주요 주주, 대주주는 45%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주주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서 뭐 세력이 접근하기도 좋은 종목이고, 보시는 것처럼 방위산업 100%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수세는 일정 부분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 매출은 좋지 않죠. 보시는 것처럼 약 시총만큼 매출이 여기 나오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부채 비율도 높고 유보율이 낮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유보율이 낮은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유상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1년치 수급을 살펴봐도 수급이 지금 점차 외국인도 팔고 있는 게 보이고, 기관도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간 날 개인들이 다 그 물량을 받고 기관들이 많이 판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승률 그 8위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이 방산이 있다는 것들을 일단 체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과 함께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LRG 넥스원도 같이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고 정배열 결국에는 5일, 20일, 60일, 120일 선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방산주지만 이렇게 꾸준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무려 11월부터 지금 현재 1월 달까지 약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한국정부 방위산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곳들과 연구개발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을 하는 주요 산업이다라고 써 있고, 보시면은 방위산업의 주요 매출이 약 57%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나 그 기관 수급도 함께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방위산업을 하는 것들이 보통은 항공우주나 위성 또는 미사일 산업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같이 묶어서 항상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이 미래우주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항상 거론되는 것들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AP위성, 뭐 인텔리안테크, 뭐 제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의 뭐 스타링크와도 함께 비교를 하면서 저궤도 위성 기업으로 상당히 좋다고 6월 달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거의 한 40% 정도 급등은 했습니다. 또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항공우주의 섹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방산과도 연관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본다면은 방산의 가치주 성격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B2G로 진행을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추가적으로 외주로서 이런 민간 사업, 항공우주, 뭐 성장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항공우주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방산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끼가 수급이
적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작전주, 세력주처럼 급등하는 모습은 또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또 시총이 1조가 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근처럼 뭐 소형주라든지 이런 1조대의 이런 중형주가 급등하는 장세 속에서는 다소 약세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1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한 7, 8번 정도는 메인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뭐 제가 한 1월 달에도 많이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항공우주 한참 이런 제프 존슨이라든지 세계의 부호들이 우주여행을 떠났었잖아요. 7월달, 6월달에. 그때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누리호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정말 좋죠. 실적 깡패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딘 편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평가 우량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매출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물론 지배구조 이슈는 있죠. 하나 김승현 회장의 이제 나중에 증여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다소 눌러주는 느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총은 2조 5,366억 원이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가 직전에 있는 차트가 상당히 좋은 차트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및 가스터빈, 자주포, 장갑차, CCTV 이런 것 같은 방산 기술을 하고 있고요. 엔진 산업은 핵심 기술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말도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엔진 기술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우주의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및 삼인이 34%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약 11.5%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조금 다소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지금 방산이 약 4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공엔진이 약 23%네요. 전체 매출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아까 시총이 얼마라고 했죠? 시총이 2조 5,366억 원인데 연결재무제표에서 보면은 약 6조 3,133억 원입니다. 매출 상당히 괜찮죠. 다만 영업이익이 다소 좀 약하죠. 3,769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약 5.9%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치주 성격을 가진 곳들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이긴 하죠. 또 부채 비율이 다소 높은 편 216%, 그리고 유보율은 괜찮은 편 한 750% 정도. 그래도 굉장히 우량한 재무제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차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214일선하고 116선을 돌파한 그리고 60일선도 돌파한 골든크로스를 연출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배열은 아니지만 정배열 초입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배열로 한 상승곡선이 2번 정도만 나와준다면은 완벽한 정배열로 돌아가는 추세고 기간 수급도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신고가 매물대가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반대로 그 매물대만 소화를 한다면 신고가 흐름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간 수급이 1년 누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12월 30일부터는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재료도 오늘자로 또 나왔죠. 항공용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난주에도 사실은 좀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사실은 2주 전쯤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 2번 정도 2주 전 일주일 전에 언급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항공우주를 최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기억하시고서 매수한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은 이미 한 10% 이상 또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들어가기에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시스템인데 하나 시스템,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도 이제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매수 매도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상당히 조금 오랫동안 물려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하나 시스템이 UAE 사업도 한다고 하고 상당히 비전이 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끼가 그만큼 좀 부족한 종목이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월 달부터 지금 3월 달 정도의 가격이 지금인 가격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올랐도 다시 빠지는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두 개를 비교한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방산에 대한 계약 수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총은 3조 1,833억 원이고
보시는 것처럼 군 위성 통신 체계, 전술 정보 통신 체계, 개인 전투 체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역시나 방산 기업이죠. 방산 매출이 약 70.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괜찮죠. 그 매출도 2조 원, 영업이익 1244억 원, 영업이익률 6%. 부채율이 다소 높지만 유보율이 좀 낮은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골든크로스 전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고 또 UAE 이 재료 항공우주에 대한 그 플라잉카죠. UAE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개발하겠다는 재료도 예전부터 몇 번 발생했었던 상황이고 UAE 기술을 수출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끼가 좀 적은 무거운 종목이고 매물대가 다소 지금 구간에 좀 많이 있다라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급은 특이사항은 기관 특이사항은 없고 외국인이 다소 팔았다 샀다를 좀 반복하는 모습이고 개인 수급은 다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이슈죠. 500억 규모의 천궁 레이더 사업을 체결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 당시에도 좀 급등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고 어쨌든 현재 다 방산이나 항공우주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 순환매가 최근에 또 상승세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상승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순환매 측에서 봐도 악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하나투자증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이 강세라고 해도 나머지 하나그룹주들이 다 악재들이 많고 하락하는 추세라면 사실은 순환매 차원에서도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은 중대형주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저평가 대형주 세 종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LR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 세 종목을 정리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설명드렸었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토요일에 전기차 관련된 국민의힘의 그 전기차 요금 5년 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 5년 동안 동결하겠다는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해도 테마주가 물론 극성을 하겠지만 저평가 우량주들은 실적 시즌을 맞아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좋은 흐름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고정 댓글에 제가 주식 토론방, 그다음에 주식 스터디 4기, 1, 2월 달 경매 스터디 7기를 그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